몇 쪽이죠? 중앙의 방정식은 맞죠? 네. 100, 187? 이 정도 되네요. 네. 자, 근데 여기 단어는요, 일단은 몇 가지 얘기하고 들어가면, 원래 이제 평면 벡터의 직선의 방정식과 이제 공간 벡터의 이제 직선의 방정식 두 개로 예전에 나눠서 배웠는데, 그 공간 벡터 방정식이 최근, 그러니까 고3까지는 안 배웠었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다시 등장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왜 안 배웠냐면 좀 어려워서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응용 문제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엊그저께 사관학교 이제 공간대용 30번 문제 보면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중요한데 애들이 많이 어려워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고, 하나씩 증명을 해볼 겁니다. 증명을 할 건데, 뭘 할 거냐면, 일단 증명 과정도 전부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면 어차피 학교에서도 11월 달 정도에 배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잊어먹을 거예요. 거의 잊어먹을 건데 영상을 찍어준 이유는 그때 가서 복습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떠올려 보면 공통수학에서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 뭐 배웠는지 알죠? 그 다음 두 점이 주어진 직선 뭐 기울기랑 y절편 그 다음에 x절편 y절편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그런 것처럼 제일 첫 번째 하는 건 뭐냐면 요 a라는 점 이게 a 벡터예요. 이거를 지나고 그 다음에 요거의 평행한 이거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구하는 직선은 L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요 점 A를 지나고요. 요게 A 벡터로 주어진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위치 벡터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 시점을 원점으로 놨을 때 저 종점이 찍히는 점 얘를 우리가 위치 벡터라고 했죠. 그러니까 벡터 이퀄 요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점을 지나고 요 벡터에 평행한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내가 자취 방정식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취를 x라고 한다면 얘를 x 벡터라고 둘 겁니다. 이해했죠? 그러면 일단 뭐가 성립하냐면 ax 벡터랑 d 벡터랑 서로 평행이야. 맞습니까? 네. 그러면 평행하면 뭐라 그랬죠? 평행하면 세 글자? 세 글자? 네, 실수배. 오케이? 그럼 얘를 시점이 5인 벡터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럼 5x 빼기 5a 벡터가 요 t배의 d 벡터라고 썼고요. 그럼 5x 벡터라는 건 어떻게 쓰냐면 얘를 넘기니까 5a 벡터 플러스 td 벡터라고 쓸 수 있고요. 얘를 x 벡터라고 했죠? 위치 벡터로 나타내면 그래서 a 벡터 플러스 td 벡터라고 유도가 돼요. 그래서 요 식을 보고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요 식만 보더라도 이 벡터에 평행하며 요 벡터의 종점을 지나는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래요? 뭐라고요? d 벡터에 평행하고 A 벡터를 그렇지. a 벡터의 종점을 지나는 X 벡터의 벡터 방정식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벡터 방정식 알겠습니까?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알겠어요? 근데 여기다 이제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성분들을 집어 넣어 볼 거예요. 성분들을 집어 넣을 건데 뭐 처음이니까 일단은 평면 좌표도 집어 넣어 보고 그 다음에 공간 좌표도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 그러니까 A라는 점을 처음엔 뭐라고 둘 거냐면 이제 특정한 점이니까 x1, y1이라고 둘 거고 요 d 벡터라는 거를 뭐라고 둘 거냐면 l, m이라고 둘 것이며 요 x라는 점은 이제 미지수니까 xy라고 둘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 집어 넣어보면 요 x, y라는 것이 x1, y1 플러스 t배의 l, n 이렇게 써서 x는 x1 플러스 t배의 l 그 다음 y는 y1 플러스 t배의 m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요. 얘를 우리가 공통 변수가 t잖아요. 이 t라는 걸 무슨 변수라고 하는지 알아요? 공통 변수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미분법에서 배웠잖아요. 무슨 변수? 무슨 함수의 미분법? 무슨 함수? 매개 변수. 매개 변수 이제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그럼 이 매개 변수 방정식에서 t로 나타내 보면 여기서 t라는 거는 x 빼기 x1을 뭐로 나눠줘요? l이라고 하고요. y 빼기 y1을 m으로 나눠주는 게 결국은 t죠. 요게 이제 평면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이거 이제 평면에서의
평면에서의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직선이라고 하면 평면에서의 직선이라고 하면 y는 뭐 m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또는 ax by 더하기 c는 0 이런 식으로 나타냈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벡터를 배우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거든요. t를 빼버리고. 그러니까 답의 형태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써도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거를 뭐 굳이 y에 관해서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지금 뭘 했냐면 A 벡터의 종점을 지나고 D 벡터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벡터 방정식, 두 번째는 매개변수 방정식, 세 번째는 평면에서의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각각의 쓰임이 다 있어요. 각각의 쓰임이 다 있기 때문에 세 개를 전부 다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두 번째는 뭐 한다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평면좌표를 대입했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공간좌표를 대입해보자. 요거를 슬쩍 다 바꿀 거예요. 똑같은 건데 한번 싹 지워서 다시 써볼게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A좌표를 x1, y1 그 다음 뭐라고 하겠어? z1이라고 두고 x라는 미지수를 xy, z라고 두고 그 다음에 요 D벡터에 해당하는 그 성분들을 L, M, N 이렇게 둘 거예요. 그럼 똑같이 해보면 요 XYZ라는 것은 XYZ라고 하는 것은 A 벡터라는 게 X1, Y1, Z1에 T배의 L, M,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X는 X1 플러스 T배 L, Y는 Y1 플러스 T배 M, Z는 Z1 플러스 T배 N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를 내가 T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면 X 빼기 X1을 L로 나눠주고 y 빼기 y1을 m으로 나눠주고 z 빼기 z1을 n으로 나눠준 게 결국은 t가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무슨 방정식? 무슨 방정식? 매개변수 방정식이다. 얘를 좌표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표 공간에서의 이제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는 이 세 가지 중에 이 3번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오늘 풀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요 3번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조금 용어들을 새로 배우는 게 있는데 어떤 용어들이 있냐면 요 D 벡터라는 거 있잖아요. 이 벡터가 뭐냐면 직선은 뭐가 존재하냐면 방향이 존재해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평면이라는 걸 또 배우는데 이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뭐 이런 평면이 있어요. 이런 평면이 있으면 이 평면은 뭐 방향이라는 게 없죠. 그럼 얘는 이거의 수직한 벡터, 이 수직한 벡터를 법선 벡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법선 벡터가 중요하고요. 직선은 방향 벡터가 중요해요. 그래서 방향 벡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D 벡터가 방향 벡터예요. 방향 벡터. 그래서 이 방향 벡터가 주어지고 한 점이 주어지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향 벡터가 1, 2, 3이고 뭐 0, 0, 1을 지난다.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1, 2, 3, x, y, z 빼기 1 이렇게. 알겠어? 이해하죠?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 주셔야 합니다. 외웠습니까? 이해했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방향 벡터라는 게 성분이 0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L이 만약에 0이라고 하면 분모가 0인 건 배우지 않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좀 약속 같은 건데 얘를 떼버리고 이렇게 쉼표를 써가지고 요 직선과 x는 x1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방향 벡터의 성분이 어느 게 하나가 0이면 분자도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분모가 그러니까 좌표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에서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 A와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얘도 한번 똑같이 구해 볼게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간좌표로 바로 뛰어 들어갈 건데 요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요 이 X라는 점의 자취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A라는 점을 A 벡터라고 하고 B라는 점을 B 벡터라고 하고 얘를 X 벡터라고 할 거예요. 그럼 똑같이 우리가 AX 벡터라는 것이 이제 AB 벡터에 평행하니까 실수배로 표현을 할 수 있죠. 얘를 시점을 5인 벡터로 나타낼 거거든요. 그럼 시점을 5인 벡터로 나타내면 5x 빼기 5a라는 게 t의 뭐죠? 5b 빼기 5a가 돼요.
내가 구하고 싶었던 게 5x 벡터였잖아요. 5x 벡터는 얘를 넘기니까 1 빼기 t의 5a 벡터에다가 t 배 5b 벡터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를 또 위치 벡터로 써보면 x 벡터는 1 빼기 t의 a 벡터 플러스 t의 b 벡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좀 봐왔던 형태죠. 이 뜻이 뭐냐면 요 x의 자취를 말로 설명해봐라 라고 하면 얘를 읽어봐라고 나는 물어보거든? 얘 읽어봐라고 하면 뭐라고 읽을래? 이렇게 읽어주면 돼. a 벡터의 종점과 b 벡터의 종점을 지나는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볼래요? 뭐라고요? a 벡터의 A 벡터의 점점과 B 벡터의 점점을 지나는 벡터의 네, 직선의 벡터 방정식. 직선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뭐 대입해요? 성분을 대입해요. 그럼 A라는 점이 이제 점이니까 X1, Y1, Z1을 집어넣고 B라는 점은 X2, Y2, Z2를 집어넣고요. 또 X는 미지수니까 X, Y, Z를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X, Y, Z는 1 빼기 T에 여기 X1, Y1, Z1에다가 T에 X2, Y2, Z2죠? 그럼 여기서 X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쓰냐면 1 빼기 T의 X1에다가 T 배 X2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럼 얘를 좀 더 정리해보면 T에 관해서 정리하고 싶은데 그러면 X1에다가 그 다음에 T 배에 X2 빼기 X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죠? X를 한 번 더 쓸게요. 그럼 Y는 똑같이 쓰니까 Y1에 T 배에 그 다음에 Y2 빼기 Y1으로 쓸 것이고 Z는 Z1에 T 배에 Z2 빼기 Z1으로 써서 이걸 T로 다 나타내보면 얘를 넘겨서 얘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럼 X2 빼기 X1분의 X 빼기 X1 그 다음에 Y2 빼기 Y1분의 Y 빼기 Y1 그 다음 Z2 빼기 Z1분의 Z 빼기 Z1으로 쓰고 이거 이퀄 결국은 T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부르며 얘를 공간좌표에서의 좌표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한번 보시면 봐봐요. 일단 직선을 하고 있는데 자, 직선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평면 좌표가 주어진 경우에 직선, 공간 좌표가 주어졌는데 직선, 주어진 것에 대한 직선. 그래서 요 벡터에 평행하고 D 벡터라고 써도 되고요. U 벡터라고 써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요 Z좌표를 빼버리면 얘가 이제 평면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이겠죠. 네. 알겠습니까? 뭐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요. 3번은 요 A 벡터가 위치 벡터면서 그러니까 A 벡터를 지나고 M 벡터의 수직인 직선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증명을 어떻게 해줄까요? 이거 평면에서도 똑같아요. Z좌표가 추가되면 얘는 이제 평면이 돼요. Z좌표가 추가되면.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싶냐면 요 점 A를 지나고 그 다음에 어떤 요런 벡터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요 지금 성분을 A, B라고 했고요. 여기 있는 점을 X라고 하면 X, Y라고 할 것이며 요 A 벡터의 성분이 X1, Y1이었죠. 그럼 똑같이 AX 벡터랑 요 M 벡터가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수직이라는 말은 뭘 했을 때? 내적을 했을 때 0이 돼야 돼요. 네. 맞죠? 수직이면 내적해서 0이죠. 네. 맞아요? 그럼 얘를 우리가 시점이 5인 벡터로 나타내면 5x 벡터 빼기 5a 벡터에다가 m 벡터를 내적해서 0이다. 그럼 요게 x 벡터 빼기 a 벡터에 내적해서 0이다. 여기까지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위에서는 이 x 벡터 이퀄 뭐뭐뭐 이렇게 썼지만 여기서는 이렇게밖에 나타낼 수가 없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성분을 집어넣어 볼 건데 여기 지금 x라는 점이 x 벡터가 얘고 a 벡터가 얘예요. 그럼 둘이 빼버리면 x 빼기 x1 그 다음 y 빼기 y1에 a, b 해서 0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이제 전개하면 그러니까 내적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다시 한번 써보면 a에 x 빼기 x1 그 다음 b에 y 빼기 y1은 0인데 요 a, b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직선의 방향 벡터와 수직인 벡터라고 해서 그 수직이라고 하면 이제 법선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법선 벡터가 주어진 거예요. 법선 벡터. 알겠어? 법선 벡터가 a, b입니다. 이해하죠?
그래서 법선 벡터가 주어지고 한 점이 주어졌을 때 평면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했죠? 그러면 요 두 직선이 여기 위에 있는 것도 살짝 볼까? 공간에서 직선의 방향 벡터와 평면의 관계라고 돼 있는데 어떤 방향 벡터가 주어졌는데 만약에 z좌표, 방향 벡터의 z좌표 성분이 0이라는 뜻은 xy 평면의 평행하다는 뜻이고요. x좌표가 0이라는 뜻은 yz 평면에 평행하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런 거 뭐 받아들이시면 되고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이런 걸 이제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방향 벡터들이 주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직선들이 이루는 각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직선들이 이루는 각을 구하라는 문제들은 그 직선들의 뭐를 이용해서 방향 벡터들을 이용해서 그 벡터들이 이루는 각을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외울 필요가 없고 내적을 이용해서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란 이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넘겨서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예. 양이 많은데 뭐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은요. 얘를 지나고 방향 벡터가 이거인 직선을 L이라고 하자. 그럼 어떻게 쓰죠? 한번 써볼래요? 어떻게 쓴다 그랬어? 분모의 방향 벡터가 들어간다 그랬지? 뭐라고 써? 불러줄래요? 예. 3분의 x 더하기 1은 2분의 y 빼기 이렇게 쓴다고. 이해 가니? 못 쓰면 안 된다. 알겠지? 얘가 뭘 지난다? 2,5를 지난다. 여기다 집어넣어. 3분의 3은 2분의 5 빼기 a래요. 그럼 요게 1이니까 a 얼마? 3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2번은요. 지금 이거의 수직인 직선이 이거를 지난다라고 했는데 지금 얘를 지나고 이거의 수직이라는 거는 이 법선 벡터가 얼마로 주어진 걸까요? 법선 벡터를 n 벡터로 쓴다면 이거의 방향 벡터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법선 벡터예요. 네. 그럼 요거의 방향 벡터가 얼마예요? 요 xy 앞에 있는 개수, 개수의 분모가 방향 벡터예요. 네. 그럼 뭐가 되죠? 2분의 2, 자, 방향 벡터가 3,2일 때 이렇게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방향 벡터는 2, 1. 아니요. 개수를 잘 봐요.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법선 벡터예요. 알겠습니까? 아까 법선 벡터가 a, b로 주어지고 요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는 걸 배웠거든요. 맞죠? 여기다 집어 넣어달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까? 그럼 법선 벡터가 2, 마이너스 1이고 요 점을 지난다. 어떻게 써요? 2에 x 더하기 4. 맞아요? 네. 마이너스 1에 y 빼기 3은 0이다 이거예요. 얘가 뭘 지난다? 마이너스 1, k를 지난다는 거죠. 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6이죠. 그 다음 k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 더하기 3이죠. 요게 0이라서 k가 얼마다? 9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보실래요? 넘길게요. 자, 3번 보시면 요 2, 마이너스 1, 1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이것인 직선이 얘를 지난다. 그럼 얘 똑같이 써볼까? 방향 벡터 얘만 어떻게 쓴다 그랬어? 마이너스 2분의 뭐라고 써? 2분의 x 빼기 2. 그 다음에 는 이렇게 써봐. 0분의 y 더하기 1은 얼마야? 여기는 4분의 y z죠. z 마이너스 이렇게 했어야죠. 오케이? 근데 아까 내가 분모가 0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분자도 0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분모가 0이기 때문에 얘를 다시 쓰면 마이너스 2분의 x 빼기 2는 4분의 z 빼기 1이라고 쓰시고 y는 마이너스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뭘 지난대요? 얘를 지난대요. 네. 그럼 여기다 a랑 3을 집어넣으면 돼요. 네. 그럼 a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빼기 2는 여기 4분의 2인가요? 그럼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 넘기니까 a 빼기 2가 마이너스 1이 돼서 a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보실래요? 됐습니까? 네. 자, 4번 보시면 이 4번은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45도다. 근데 지금 그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무엇을 이용해서 구한다고 했죠? 뭘 이용해서 구한다고 했죠? 무슨 벡터?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라. 그럼 첫 번째 방향 벡터가 얼마죠? 말로 해볼래요? 4, 야, 이씨 분모에 있는 게 방향 벡터라고! 1, 1, 그 다음에 A, 부호를 잘 보라고. 그래, 모르면 안 돼. 지금 네 번째 문제 풀잖아. D2 벡터는 뭐야? 마이너스 2. 그렇게 나오지. 그럼 얘네들이 이루는 각을 구하기 위해서 뭘 쓴다?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기 위해서 뭐 쓴다? 방향 벡터요? 아니, 방향 벡터를 이용해서 두 벡터를 뭐 할 거야? 지난 시간에 배웠어. 우리가 무엇은 이런 걸 구하기 위해서 쓴다. 이루는 각을 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이거다. 내적이라고, 내적. 알겠어? D1과 D2를 내적을 할 거예요. 그럼 내적하면, 내적은 크기 코사인 세타이면서 성분들끼리 곱의 합으로 해도 되죠? 그럼 얼마예요, 크기가? 루트에 a제곱 더하기 1이고, 여기 루트 얼마? 9랑 4, 13이고, 코사인 세타가 여기 얼마가 된다? 성분들끼리 내적의 합, 이거잖아. 됐어? 근데 세타가 지금 45도라는 건 요게 2분의 루트 2네. 맞아요? 요걸 정리해서 a를 찾아야 돼요. a가 얼마입니까? 제곱을 해야 되겠죠? 제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곱을 하면 요 13에 a제곱 플러스 1이고 요거 루트 2분의 1을 제곱하니까 2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을 여기다 곱해서 여기 3 플러스 2a의 제곱을 하겠습니다. 계산 따라오시나요? 따라와요? 그럼 4, 2, 8이니까 넘기면 얼마 남아요? 5a 제곱 남죠? 그 다음에 4, 3, 12a, 24a, 마이너스 24a니? 맞니? 9, 2, 18에다가 13이니까 18 넘기면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나오니? 그럼 1, 5, 5,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네? 그럼 a 마이너스 5랑 5a 플러스 1이 0이니까 양수 a를 구하라고 했으니 답은 5가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네, 정리해 보실래요? 됐어요? 넘겨보죠. 5번입니다. 문제가 이제 그 식들이 자유롭지 않아서 아직은 뭐 당장 오늘 처음 배웠는데 뭐 달달달 외워서 응용할 수 있다라는 건 조금 너무 천재성 같죠? 천재적인 것 같고 선생님도 사실 이 공간 벡터 방정식은 고1, 2 때 했었어요. 비슷한 나이 때 했었거든요. 제 책도 좀 읽어봐야 되고 배운 내용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냥 언뜻 보면 문제들이 조금 뻔한 기본 문제들이라 그냥 이것만 외우면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러면 조금이라도 응용되면 하나도 못 풉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 G1이라는 직선을 봤을 때 일단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라고 했으니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가 뭐니? 2분의 1. 그렇지. 이게 2분의 1이 아니라 얘를 6으로 나눠야 돼요. 3분의 x 더하기 3 이렇게 돼야 돼요. 이해하나요? 2분의 y 빼기 2는 이제 z 1분의 z 더하기 이렇게 쓸까요? 네. 그럼 첫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가 얼마냐면 3, 2, 1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는 얼마죠? 똑같이 6으로 나눌 거예요. 네. 그럼 뭐가 돼요? 2, 마이너스 1, 훌륭해요. 3이요. 그럼 얘네들이 이루는 각을 구한다는 건 둘이 뭐 한다고요? 둘이 뭐 한다고요? 내적한다고요. 크기가 얼마죠? 14 아니니? 9, 4, 1이잖아.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똑같죠? 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요 성분들끼리 내적하면 어떻게 되지? 6 빼기 2 더하기 3인가? 그럼 7이죠? 네.
그럼 요거 14 코사인 세타가 7이라는 건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니까 세타는 몇 도? 세타는 빨리 얘기해라. 60도. 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해하죠? 정리해 보실래요? 넘긴다. 자, 6번 보시면 얘네들이 평행할 때 mn에 대해서 얘네들의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그럼 평행하다는 것은 잘 봐봐. 이 직선들이 이루는 각 중에 평행하다는 것은 실수배지. 네. 그러니까 평행이라고 하면 방향 벡터들이 서로 그 평행하다 이 얘기랑 똑같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D1 벡터랑 이 D2 벡터라는 게 평행하다는 것은 실수배로 쓸 수 있잖아. 네. 그럼 어떻게 써도 되냐면 이 방향 벡터들의 성분 B가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다시 뭐라고요? 방향 벡터들의 실수비가 일정. 방향 뭐라고? 뭐가 일정하다고? 실수를. 방향 벡터들의 네. 그렇게 얘기했니? 아닌 것 같은데 성분 B가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요 D1 벡터를 한번 써보면 뭐예요? m,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죠. 네. 요 D2 벡터라는 건 뭐죠? 마이너스 2, 1,n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이는 성분들의 B가 일정하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m은요, 1분의 마이너스 2는요, m분의 마이너스 6 이렇게 일정하다 이 얘기예요. 그럼 m의 값이 얼마예요? 요게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건 그렇지 m이 4죠. n은 얼마예요? 3이죠. 제곱해서 더하면 얼마예요? 25. 이게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넘기겠습니다. 어차피 영상을 찍고 있으니 넘겨도 상관없죠? 자, 7번 볼게요. 자,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자, 똑같아. 자, 수직이라는 말은 방향 벡터들이 서로 수직이라는 말이고, 방향 벡터들이 서로 수직이라는 말은 내적해서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D1 벡터가 얼마? 1, K,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 두 번째 D2 벡터라는 거는 K 더하기 3, 마이너스 2, 1이죠. 그럼 얘네들이 내적해서 0이라고 했으니 성분들끼리의 곱의 합을 해볼까요? 내적했어. 마이너스 2K 빼기 2가 0이라는 뜻이죠. 그럼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0이니까 K는 1이 되겠죠? 이게 답입니다. 자, 이제 조금씩 응용을 해보려. 여기까지가 아주 기본식을 가지고 문제를 푼 거고요. 자, 응용을 해보면, 자, 8번 문제 봐볼게요. 이 8번 문제 봐보면, 이 좌표 평면 위에 요점을 지나고 이거에 평행한 직선이, 그럼 일단 구해볼까? 그 직선을 L이라고 한다면, 방향 벡터가 얘니까 2분의 x 빼기 6은 3분의 y 빼기 3. 이렇게 쓰라고 했죠? 네.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했어요. 이게 x절편이죠. 네.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죠? y에다가 0 놔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럼 a좌표가 얼마죠? 요게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4. 그렇지, 4가 되지. 그러니까 4,0이에요. 그 다음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는데 x에다 0 넣어야 되죠. 네. 그럼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죠. 그럼 y는 뭐가 돼야 돼요? 그러면 0. 아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AB의 거리의 제곱은 4의 제곱, 6의 제곱. 그럼 16에 36이니까 50이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게 답입니다. 넘겨도 되나요? 자, 9번 보시면 자, 마이너스 3,1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이거인 직선과 이거를 지나고 법선 벡터가 이거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 교점의 좌표를 구해라.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방향 벡터가 2,3이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어떻게 써요? 2분의 x 더하기 3, 콤마가 아니라 이거는 3분의 y 빼기 1이고 자, 두 번째는 얘를 지나고 법선 백터가 이거다? 이것도 기억나나요? 법선 벡터가 주어지면 1 곱하기 x 빼기 x1 네. 그 다음에 2 곱하기 y 빼기 5 y 빼기 5 요게 이제 0이다. 그러면 이제 그 교점을 구하라고 했으니 둘이 연립하라는 거예요. 네. 둘이 연립하려면 좀 식을 정리해 볼까? 얘는 x 더하기 2y에 여기 3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7은 0이고 여기는 6을 곱하니까 네. 3x 더하기 9는
2y 빼기 2니까 3x 빼기 2y 더하기 11은 0이죠. 네. 그럼 요 둘을 더하면 되겠네요. 네. 더하면은 뭐 이렇게 안 써도 되잖아. 유치하게. 네. 자, 1번, 2번씩을 더하면 4x 더하기 4가 0이니 x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 얼마? 4. 이렇게 돼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넘기겠습니다. 자, 10번도요. 자, 이 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이거인 직선이 그럼 그대로 써볼까? 어떻게 돼? 1분의 x 빼기 2는 2분의 y는 4분의 z 더하기 1로 씁니다. 얘가 yz 평면과 만난다는 것은 무슨 좌표가 뭐라는 걸까요? 그렇지, x좌표가 0이라는 거. 훌륭해요. 자, x좌표가 0이니까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는요. 그냥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려면 y가 얼마죠? 그렇지, y는 마이너스 4, z는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건 0이라고 했죠, 방금? 네.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13이다. 요게 답입니다. 넘길게요. 자, 이제부터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이 공간좌표에서의 그 두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그것들의 교점은 어떻게 구할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평면좌표에서는 그냥 둘이 연립하면 됐어요. 네. 얘도 연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등식이 이딴 식으로 써 있으니까 연립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쓰이는 게 바로 매개변수 방정식이야. 매개변수.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요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위를 움직이는 어떤 점이 있고 요 직선위를 움직이는 어떤 점이 있는데 그것들이 서로 같다라고 풀고 싶어요. 그럼 이 직선위를 움직이는 점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매개변수예요. t라고 놓겠습니다. 얘를 s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이 있는 점들이라고 하는 것은 네. 여기 x는 어떻게 되죠? 2t-3이죠. 자, y는 3t에다가 자, 마이너스 y 빼기 1이 3t니까 y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 빼기 3t입니다. 이해하나요? 네. 마이너스 3t 빼기 1이고요. 자, z는 뭐라고 써요? t 더하기 2라고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직선을 L이라고 한다면 L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이런 형태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처음 배우면. 자, 두 번째는요.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을 S라고 할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점들 S라고 넣었으니까 뭐라고 써요? S 더하기 1, 요거 넘기니까 2분의 S 빼기 6이죠? 네. 맞죠? 그 다음 세 번째는 1 빼기 Z가 S라는 건 Z가 1 빼기 S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요 둘이 같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같다라고 하면 둘이 같다라고 두세요. 2t 빼기 3이 S 더하기 1이다. 요식 하나. 네. 그 다음에 뭐 요 두 개로 해도 되잖아. 네. t 더하기 2가 1 빼기 S다. 그럼 둘이 연립을 해야 되는데 잘 연립을 해볼까? 2t 빼기 S가 4가 되고 여기는 t 더하기 S가 마이너스 1이 되니 두 개를 더하면 3t가 3이니까 t는 1이고 S는 마이너스 2네요. 그럼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S를 밑에다 집어넣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t는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4, 그 다음 3이 된다.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 좌표 공간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교점을 구하려면 각각을 매개변수로 두고 두 교점을 찾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길게요. 자, 12번 보시면 자, L과 M이 서로 수직이래요. 네. 자, L과 M이 서로 수직이라는 거는 요 6,3이라는 요 방향 벡터랑 그 다음에 여기 방향 벡터가 얼마죠? 마이너스 1,a인데 얘네들을 내적해서 0이라는 걸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6 더하기 3a가 0이니까 a는 2가 되고요. 네. 얘가 이거와는 평행하대요. 네. 그럼 평행하면 일단 이 방향 벡터도 써볼까요? D3라고 할까요? D1, D2, D3예요. 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 b가 되는데 이 성분들의 b가 일정하다.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6, 마이너스 3이 b분의 3 요거랑 서로 일치한다는 거죠. 그럼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라 두 개를 합하면 1입니다.
자, 넘겨서 13번 보시면 요 P라는 점을 X축 그리고 YZ 평면에 대칭 이동한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그럼 A 얼마입니까?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Z 부호의 부호가 둘 다 바뀌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B라는 점은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 X좌표의 부호가 바뀝니다. 그럼 1, 1,2가 되고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요 아까 처음에 배웠던 식을 쓰라는 거예요. x2 빼기 x1 2분의 x 빼기 x1는 y2 빼기 y1 2분의 y 빼기 y1은 z2 빼기 z1 4분의 z 더하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요게 답이에요. 그럼 답이 몇 번이다? 답이 없나요? 여기다 뭐 곱하면 돼요? 양변에 2를 곱하면 돼요. 아, 그러면 그래도 없어요? 4번이요. z 플러스 2가 아니잖아. 일단 곱해볼까? 2를 곱하면 x 더하기 1은 y 더하기 1은 2분의 z 더하기 2가 돼버리지? 네. 요게 답이거든? 근데 왜 답이 없냐? 아, 있네. 얘를 우리가 그 각각 또 양변 전부 다 마이너스 1씩 해도 돼. 그럼 x는 y는 여기 마이너스를 해보면 2분의 z잖아. 그래서 5번입니다. 알겠습니까? 약간 꼬아놨네요. 평면도 있고 평면이 많죠. 평면과 직선 구가 있고 구는 몇 개 없나? 구는 3개? 자, 그러면 마저 해볼까요? 자, 평면의 방정식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평면의 방정식은 다시 앞으로 살짝 돌아가 보면 이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기라고 돼 있기 전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평면의 방정식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평면은 이제 방향 벡터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 방향 벡터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이 평면의 수직인 벡터를 무슨 벡터라고 한다? 법선 벡터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평면의 이제 수직인 벡터는 법선 벡터라고 부르는데 얘를 ABC라고 하자. 그럼 여기 위에 있는 x의 자취를 구하고 싶다. A라는 점을 지나고 이 위를 지나는 x라는 거의 자취를 구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AX 벡터가 M 벡터랑 서로 수직이다. 맞아요? 네. 시점이 5인 벡터로 나타내면 5x 빼기 5a에 여기 내적해서 0이다. 그럼 이거를 위치 벡터로 나타내면 x 빼기 a에 n을 내적해서 0이다. 그리고 이제 그 성분을 집어넣었죠. 요 x라는 성분은 xyz고요. a 벡터의 성분은 x1, y1, z1이에요. 그럼 여기가 x 빼기 x1, y 빼기 y1, z 빼기 z1이 되며 요 수직인 벡터가 a, b, c니까 요게 0이잖아? 네. 그럼 얘를 이제 정리하면 a에 x 빼기 x1, 그다음 b에 y 빼기 y1, 그다음 c에 z 빼기 z1은 0이다. 이렇게 돼서 얘를 전개하면 위에다 써볼게요. ax, by, cz, 그다음 마지막에 상수 d 이퀄 0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케이? 요게 바로 평면의 방정식이에요. 되게 생소하죠? 왜냐면 직선이라는 거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계속 봐왔던 식이에요. 근데 평면이라는 것은 처음 봅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예요. 평면이라는 것의 방정식? 좀 와닿지 않죠? 그리고 이거에 이제 그림을 그리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자, 여기서 이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요 XYZ 앞에 있는 게 무슨 벡터를 말한다? 법선 벡터를 말한다. 그래서 법선 벡터랑 한 점이 주어지면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알아놨으면 좋겠는 거는 요 4번. 요 X절편이 L이고 Y절편이 M이고 Z절편이 N이면 요 평면의 방정식이 아까 내가 직선에서도 절편 방정식이라는 게 있었거든? 네.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면 그때 절편 방정식이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평면도 똑같습니다. 네. 이것도 까먹었었죠? 어쨌든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그리고 뭐 XY 평면의 수직인 벡터다라고 하면 당연히 Z축과 XY 평면의 수직이다. Z축과 평행이에요. 평행. 말이 좀 안 맞네요. Z축과 평행이라서 다시 XY 평면의 수직인 벡터, 네. Z축과 수직인 평면.
이거의 법선 벡터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게 맞네요. 네, 다시 Z축과 수직인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 평면의 법선 벡터가 곧 Z축이 되기 때문에 법선 벡터를 001로 잡아라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자 하나 더 뭐가 있냐면 마지막으로 요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라는 게 있어요. 이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는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Z가 없었을 때 여기가 하나가 없잖아. 네. 근데 여기가 추가돼서 이 미지수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의 합의 루트 분의 ax1, by1, cz1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평면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 응용이라 어렵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얘를 지나고 이거에 평행하다. 자, 이거랑 평행하다는 건 법선 벡터가 이거랑 같다는 거야? 어쩌다는 거야? 얘랑 평행하다는 거는 법선 벡터가 뭐로 주어져 있다는 거야? 4, 마이너스 2, 3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야. 네. 그럼 얘를 법선 벡터로 가지고 요 점을 지난다? 4의 x 빼기 3, 마이너스 2의 y 플러스 2, 그 다음 3배의 z 빼기 1은 0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럼 정리하면 4x 빼기 2y 3z, 그 다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19니? 네. 여기 답이라 답은 몇 번이다? 3번. 3번이다. 자, 이 교선을 구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 교선을 구하라는 것도 처음 보면 되게 생소해요. 이 교선을 평면들이 만나서 교선이 생기는 건 맞잖아. 네. 그럼 교선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 머릿속에 뭐라고 정리돼 있어야 되냐면 한 문자로 정리해라.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한 문자로 정리해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그 두 개를 빼볼까요? 요게 1번식이고 요걸 2번식이라고 했을 때 2번에서 1번을 빼보면 뭐가 남죠? y-2z가 5라는 게 남죠? y는 일단 2z, y는 2배의 z 플러스 5입니다. 이해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x랑 y 관한 식을 쓰고 싶어요. 그럼 z를 소거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럼 z를 소거시켜주려면 여기다 3배를 하거든요. 그럼 3x, 3y 빼기 3z가 3이니까 요거랑 둘이 더하면 4x, 5y는 9가 되네요. 그럼 5y가 마이너스 4x 더하기 9라 y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어떻게 쓰냐면 5분의 마이너스 4x 더하기 9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를 보니까 x는으로 쓰라고 했네. 좀 갑자기 내가 귀찮아졌어. 연립한 건 맞나? 3배를 했더니 두 개를 빼야 되잖아. 빼야 되는데 잘못 뺐구나. 잘못 뺐네. 자, 여기 식에서 얘를 빼야 되잖아. 네. 내가 더해버렸어. 빼면 2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2x 빼기 3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식을 좀 정리해보면 요 y라고 하는 게 요 마이너스 2x 빼기 3이 y인데 요게 2배의 z 플러스 5다. 요게 답이거든요, 사실은. 네. 이거랑 똑같은 식을 찾아야 돼요. 그럼 이거랑 똑같은 식을 찾아보면 어떻게 주면 되죠? 전부 다 x는으로 써 있잖아요. 네. 그럼 전부 다 3을 더하고요. 마이너스 2로 나눠줍니다. 3을 더하고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이렇게 쓰겠죠. 3을 더하고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뭐가 남아요? 마이너스 z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5번이 답이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요. 자, 이 직선과 평면이 만나는 점을 A, B, C라고 하는데 얘네들의 합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T로 놓고 요거를 매개 변수로 똑같이 놔서 그 매개 변수를 여기다 대입해서 그 T를 찾아서 그 점의 좌표를 구할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직선이 있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4t 빼기 1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 다음 5t가 되고 여기는 3t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요게 요 평면 2를 지난다. 그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t 플러스 2, 그 다음 5t, 그 다음 9t 빼기 3이 5가 된다. 그럼 얘가 얼마니? 6t 마이너스 1이니까 6이죠? 그럼 t는 1이에요. 그럼 t가 1이라는 건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 5, 그 다음에 2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을 합하라고 했으니 답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직선과 평면에 만나는 교점은 어떻게 한다?
직선이 있는 점을 매개변수로 놓고 그거를 평면에다 대입해서 구하자. 자,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래요. 자,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할 때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얘네들의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합니다. 네. 그 다음에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보시면 이거의 법선 벡터랑 이거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면 요 이면각의 크기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예요. 네. 근데 어차피 사인 세타는 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랑 똑같죠. 네. 그래서 어차피 이루는 각이 똑같아요. 이루는 값이 똑같아요. 알겠어요? 근데 이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이거의 방향 벡터를 D1이라고 하고 요거의 법선 벡터를 N이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이루는 각은 세타예요. 근데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는 건 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향 벡터랑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해서 90도에서 걔를 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뭘 얘기했냐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면 된다. 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는 것도 두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면 된다. 그런데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 벡터랑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해서 90도에서 그거를 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평면들이 이루는 각이니까 얘네들의 사인 세타를 구하라는 것은 법선 벡터들이 이루는 각을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죠? 네. 3, -1, -2.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얘가 2, -3, 1이죠? 그럼 얘네들이 이루는 각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이루는 각이란 크기 얼마? 루트 14. 루트 얼마? 14. 맞아?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인데 요게 성분들끼리 하면 6 더하기 3 빼기 2니까 7. 그럼 얘가 2분의 1. 얘가 2분의 1이면 얘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죠. 됐죠? 네. 자, 넘겨보면 그 5번 보시면 자, 이거와 평행하고 원점과의 거리가 3인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럼 얘랑 평행하다는 것은 뭐가 같다 그랬어요? 법선 벡터가 서로 같다고 했죠? 네. 그럼 법선 벡터가 2-1이에요. 그럼 똑같이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상수를 모르니까 D라고만 놓을 거예요. 네. 그럼 요거랑 원점 사이의 거리가 3이 되도록 하는 D를 찾으라고 했는데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이란 루트의 요 계수의 제곱의 합 4, 1, 4 분의 0 곱하기 다 0이죠? 그럼 D만 남아요. 요게 얼마다? 3이다. 3이니까 넘기면 9잖아요. 그럼 D는 플러스 마이너스 9다.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6번도요. 이 평면과 구가 접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평면과 구가 접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죠? 구가 있으면 평면이 접한다고 하는 것은 구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구의 중심을 구하려면 얘를 이제 그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y가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y 더하기 1의 제곱 z 제곱 넘기니까 4 이해가죠? 0, 마이너스 1, 0과 반지름 길이는 2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볼까요? 루트에 1, 64, 16 맞아? 절대값 0, 마이너스 8, 0, 플러스 k 여기 얼마다? 2다. 이거 얼마니? 81이니? 9네요? 네. 넘기니까 18이네요. 절대값 k 빼기 8이 18이라는 뜻은 k는 26이거나 마이너스 10이다. 그럼 얘네들의 합은 1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넘겨볼게요. 자, 7번 보시면 요 공간좌표가 있는데 원점에서 어떤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이 1, 2, 3이다. 1, 2, 3. 그럼 이런 평면이 대충 있다고 볼까요? 이런 평면이. 여기 H가 1, 2, 3이래요. 자, 그런데 요 지금 알파와 Y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요 법선 벡터가 1, 2, 3이랑 똑같은 거예요. OH 벡터가 법선 벡터니까.
그 다음에 그 평면이라는 것을 알파라고 했는데 알파라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법산 벡터가 1, 2, 3이면서 1, 2, 3을 지나는 평면이에요. 네. 그러면은 1에 x 빼기 1, 그 다음 2에 y 빼기 2, 3에 z 빼기 3 이렇게 쓰겠죠? 네. 이게 평면이니까 정리하면 x 더하기 2y 더하기 3z 해주시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14니?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y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 y축과의 교점이라는 것은 x랑 z 좌표가 전부 다 0이잖아요. 그러니까 y는 7이네요. 그러니까 k가 7입니다. 됐나요? 자, 요 두 번째 거도 보시면 8번도 보면 중심이 지금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요 위에 점 2, 0, 마이너스 4가 있는데 이 구에 접하는 어떤 평면이 여기에서 접하는 어떤 평면이 이 Z축과 만나는 점의 Z좌표를 구하라? 그럼 얘도 뭐가 주어진 거야? 법선 벡터 이렇게 주어진 거잖아. 네. 맞아? 이 법선 벡터가 뭐로 주어진 거야? 이걸 N벡터라고 하면 뭐 어디서 어디를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빼볼까요? 1, 1, 마이너스 2가 법선 벡터예요. 네. 그 다음 요 점을 지나는 게 평면 알파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평면의 반정식을 구해보면 x 빼기 2 더하기 1 곱하기 y 빼기 0 그 다음 마이너스 2에 z 더하기 4 이거 이퀄 0 이게 평면이에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x 빼기 2 더하기 y 그 다음 마이너스 2z 빼기 8은 0이라서 x 더하기 y 빼기 2z는 z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써볼까요? 이게 평면이고 이게 z축과 만난다고 했으니까 xy 좌표가 전부 다 0이어야 되죠? 그럼 z좌표는 마이너스 5가 답이겠네요. 네, 정리해보세요. 연결되죠? 자, 9번은요, 요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면, 요 평면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부르는, 여기다 대입을 할 거예요. 여기다 대입하면 100을 집어 넣었잖아요? 네. 그럼 a 플러스 d가 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는 0 마이너스 0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b 더하기 d가 0이라는 거 나오고요. 세 번째는 003을 집어넣으니까 3c 더하기 d가 0이라는 거 나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잘 보면 a, b, c를 전부 다 d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a가 마이너스 d고요. b가 2분의 1 d고요. 그 다음 c가 마이너스 3분의 1 d예요. 맞아요? 그럼 얘를 저기 위에다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dx 플러스 2분의 1 d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dz 플러스 d는 0인데 요 d로 나누고 마이너스 6을 곱해 볼게요. 여기가 6x 마이너스 3y 플러스 2z 그 다음 마이너스 6은 빵! 여기 답입니다. 네. 그 답이 5번이죠. 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다른 방법은 뭐냐면 저게 x절편, y절편, z절편이기 때문에 네. 요게 이제 1분의 x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절편 방정식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더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y 더하기 z 3분의 z는 1 이게 답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해도 돼요. 예. 절편 방정식을 이용해서 한 번에 하려니까 힘드네요. 예. 자, 됐죠? 자, 10번 보시면, 자, 10번은 얘네들의 교선이 얘를 지난다라고 했는데, 아까 교선을 어떻게 구했었냐면, 연립해서 한 문자로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둘이 더해보면, y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3x 빼기 z 더하기 1은 0이라, 뭐 z로 써볼까요? 3x 더하기 1, 이렇게. 그럼 z를 살아남겨놨으니, 이번에는 x를 없애야 돼요. 그럼 x를 없애려면 얘를 2배 합니다. 2y 더하기 2z는 0이라서 요거랑 요거를 이제 빼버릴까요? 그럼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플러스 4z
빼기 1은 0이에요. 빼버리면. 네. 그러면 여기서 z라고 하는 것은 요거 넘겨서 4로 나누니까 4분의 1에 3i 더하기 1이 되겠죠. 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3x 더하기 1은 내가 교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씁니다. 4분의 3i 더하기 1은 z로. 근데 얘가 지금 뭘 지난다? 얘를 지난다고 했어요. 네.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마이너스 8이 돼야 되니까 y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리고 z는 뭐가 된다고요? z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오케이? 이게 답이네요. 그럼 9랑 4를 더하니까 답이 13이죠. 자, 11번은요, 이 교선을 포함하고, 이런 말을 또 오랜만에 보는데, 우리가 그 공통수학에서 직선이랑 원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예를 들어서, 뭐, ax,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과, 그 다음에 a'x, b'y, c'은 0이라는 직선이 있으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런 거 한 적 있었거든. 어떻게 했냐면 얘를 1번식, 2번식이라고 했을 때 한쪽에다 뭐해? k배를 해서 이렇게 더해서 나타내면 이게 뜻이 뭐였어? 1번과 2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물론 단 얘가 뭐 2번만을 나타낼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그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즉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얘네들의 교선을 포함한다는 걸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이거 1을 넘겨야겠죠. 그러면은 x 더하기 y 빼기 z 더하기 2 한쪽에 k배를 해요. 그럼 2x 빼기 y 빼기 z 빼기 1은 0 이렇게 요게 두 평면의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의 방정식이에요. 네. 알겠어요? 이게 1번과 2번의 평면의 1번, 2번 평면의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의 방정식이고 얘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3이네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죠? 2 더하기 1 더하기 1 빼기 1이니? 그럼 요게 0이니까 이거 없어져서 k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게 답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x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2y 되죠? 그 다음 뭐가 되죠? z는 없어졌네요. 그 다음 플러스 3이 되죠? 요게 답이에요. 그럼 다 있으면 x 빼기 2y 빼기 3은 0이다. 3번이 답이죠. 예. 여기 z고 여기는 y잖아. 3번이요. 아, 안 보였구나. 자, 12번 보시면 12번은 어떤 직선이 두 개의 평면에 의해서 잘린 선분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럼 어떤 평면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두 개의 평면이 있어요. 이 두 개의 평면의 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평행은 안 해요. 일단. 근데 얘로 인해서 잘린 선분의 길이라는 거는 요 교점들을 구해서 요 교점들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오케이? 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직선과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역시 매개변수로 둔다고 했죠. 네. 그럼 얘 매개변수로 두면 2t 빼기 2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마이너스 2t 플러스 2예요. 그다음 여기는 t 플러스 1이고요. 여기는 t 마이너스 1입니다. 얘가 일단 여기 위를 지난대요. 그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t 더하기 2 빼기 t 빼기 1 그 다음에 플러스 t 빼기 1 여기 빼기 4는 0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없어집니다. 됐죠? 그리고 2도 없어져요. 그러면 t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아서 요 만나서 생기는 교점을 a라고 한다면 그 a는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얼마입니까?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위를 지난다라고 해서 똑같이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4t 더하기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빼기 1 그 다음 t 빼기 1 플러스 6은 0 이렇게 돼요. 그럼 t가 없어지고요. 요 4가 2가 남아서 8이 됐고요. 이게 8이 됐으니까 t 값은 역시 2네요. t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여기 3이 되죠? 1이 되죠? 그럼 요거와 요거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게 답이에요.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8의 제곱, 그 다음에 4의 제곱, 그 다음에 4의 제곱, 이거 루트가 답이잖아요? 그럼 16, 32에다가 64 더하면 얼마야? 96이니? 그럼 96이면 얼마니? 몇 루트 6이겠죠? 얼마요? 16, 6 이건가? 예, 이게 답인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많아? 몇 번까지 있어? 17인가 18까지. 빨리 하자. 자, 이 지금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래요. 그럼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이란 어떻게 한다 그러냐면 그 법선 벡터들이 이루는 각을 구하면 된다고 했죠. 네. 그럼 법선 벡터가 1,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2가 되고 네. 마이너스 1, 4, 1이 되는데 얘네들이 이루는 각을 구하려면 이거를 뭐 n 원벡터 뭐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n 원벡터의 크기가 얼마니? 루트에 1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2의 제곱 루트에 1, 16이니까 18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60도인데 요게 성분들끼리의 곱합이다. 마이너스 1, 4k 더하기 4, 그 다음 k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네. 그러면은 얘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요건 2분의 1이고요. 네. 요거는 5k 그 다음 얼마죠? 플러스 1이에요. 그럼 2를 곱하니까 5k 플러스 1 맞죠? 네. 5k 플러스 1인데 2를 곱하니까 10k 플러스 2예요. 뭐가? 얘네들 곱이. 그럼 얘네들 계산하려면 제곱을 해야겠네요. 그럼 제곱을 하면 왼쪽 거 제곱하니까 정리하면서 할게요. 2k 제곱 2k 빼기 4k니까 마이너스 2k죠. 네. 그 다음 1, 4, 1이니까 6이에요. 네. 그 다음 여기다 18도 곱한 게 18 곱한 것이 요거를 제곱해야 되니까 100k 제곱 플러스 40k 플러스 4예요. 좀 나눈 다음에 써야 되는데 나눠볼까요? 뭐로 나누죠? 4로 나눌까요? 4로 나누면 여기 9가 남았고 2로 나눴으니까 2로 나누니까 그럼 남은 게 9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k 네. 그 다음에 여기 3이 남았는데 3, 9, 27 여기는 4로 나누니까 25k 제곱 플러스 10k 플러스 1 넘기면 16k 제곱 플러스 19k 마이너스 26은 0 맞니? 그럼 k가 얼마니? 인수분해가 되나? 뭐로 될까? 1, 16 32, 13 32, 13 되는 것 같아.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은 32에서 13 빼면 맞잖아. 19 네. 맞죠? 그러면 k 더하기 2랑 16k 마이너스 13은 0이기 때문에 음수 k는 마이너스 2라는 거죠. 이거는 계산이 어렵네요. 됐습니까? 자, 14번 보시면 요 평면과 그 직선이 이루는 예각을 세타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아까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직선과 평면이 있는데 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이 방향 벡터랑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은 90도에서 그거를 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일단은 얘네들이 이루는 각을 구해보죠. 그럼 법선 벡터는 3, 4, 마이너스 5고요. 방향 벡터는 1, 마이너스 4, 1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내적해보면 크기가 얼마죠? 9, 16, 25 얼마예요? 9, 16, 25 많이 했는데 안 외워지네요. 50이죠? 그 다음 1, 1, 16이니까 얼마? 루트 18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은 여기가 세타, 자 여기가 세타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코사인에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라고 써줄게요. 이해했죠? 이랬을 때 얘가 뭐가 된다? 얘네들 내적하면 3 빼기 16 빼기 5가 되나? 그러면은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얘가 약분되면 루트 18이니까 얘가 사인 세타잖아. 일단 사인 세타를 구해볼까? 그럼 사인 세타라는 건 얼마냐면 5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즉 10분의 마이너스 루트 2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은 사인 세타가 10분의 루트 2라는 건 나 맞게 했니? 아, 저 루트 18이랑 지금 18이랑 좀. 아, 루트 18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맞지? 네. 루트 18. 그럼 루트 18을 고려하면 얘가 이제 3이 남았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이야. 여기가 틀렸네요. 얘가 5분의 3이고 여기가 4네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어차피 예각을 물어보는 거라 5분의 4가 답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서는 저게 실제로 90도에서 저거를 빼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15번 보시면 직선과 평면이 만나지 않는데요. 그럼 직선과 평면이 만나지 않으려면 서로 뭐 하는 거죠? 평행한 거죠. 평행하다는 건 어떻게 할까요? 요 직선의 방향 벡터랑 네. 그 방향 벡터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 이 평면의 법선 벡터가 서로 어떻게 돼야 돼요? 평면의 법선 벡터랑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게 평행하려면 수직이어야 돼요. 맞아요? 수직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랑 뭘 대적해? k 더하기 3하고 마이너스 3하고 3. 요게 0이다. 네. 그럼 계산하면 k제곱 4k 더하기 3 마이너스 3k 더하기 3 마이너스 12는 0이다. 그럼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6은 0이다. 네. 그럼 모든 실수합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자, 16번은요. 이 평면이 있는데 어떤 한 점이 있어요. 요 점 A에서 요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A'이라고 했어요. 요거를 구하는 것도 문제 나오긴 하는데 어려워요. 자, 근데 요거의 길이를 구하래요. 간단하죠? 여기까지 거리의 2배를 하면 됩니다. 그럼 A에서 여기까지 거리란 한 번에 쓸까요? 1, 1, 4, 6분의 절대값 1 플러스 2 더하기 2나서 얼마죠? 루트 6분의 5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의 2배를 하라는 거죠? 그럼 6분의 5 루트 6에다가 2배를 하라는 거니까 3분의 5 루트 6. 답이 없는데요? 계산이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줘. 루트 6분의 5. 그럼 6분의 5 루트 6. 2배 하니까 6분의 10 루트 6. 뭐가 틀렸지? 다 맞게 한 거 같은데? 아, 여기 상수를 왜 빼먹었지, 내가? 플러스 2를 빼먹었네. 여기 7. 여기가 7. 여기가 7. 그럼 답은 2번. 이게 답입니다. 자, 17번 보시면 지금 구가 있는데요. 요 구와 요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요 원의 넓이를 찾으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이 중심에서 평면까지의 거리랑 요 반지름 관계를 알면 그러니까 요 반지름을 알면 요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죠. 만나서 생기는. 네. 이해하죠? 여기 반지름은 지금 뭐라고 주어져 있어요? 5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다음 여기 이 구의 중심에서 이 평면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하면 1, 2, 마이너스 1과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니까 루트에 4, 1, 4분의 절대값 2 더하기 2 빼기 11이거든요. 그럼 정리하면은 여기 없어지니까 9예요. 여기는 3이고요. 3입니다. 여기가 3이라는 건 요 반지름이 4로 주어져 있고 원의 넓이가 16파이라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했죠? 안 어렵죠? 이 벡터를 이용한 구의 방정식이 세 문제가 있는데 마저 해보죠. 자, A와 B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구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이 구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이거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요 구의 방정식을 구하라. AP 벡터랑 BP 벡터가 내적해서 0이다라는 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얘가 서로 수직이다. 이걸 이용해서 풀으란 얘기예요. 얘가 수직인데 왜 이게 0이니? 수직이라는 것은 얘네들을 내적해서 0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P를 모르니까 X, Y, Z라고 한다면 얘는 OP 벡터 빼기 OA 벡터라고 했죠? 그러면은 X 빼기 1, Y 더하기 3, Z 빼기 4고요. 여기는 OP 빼기 OB이기 때문에 X 더하기 1, Y 빼기 1, Z 빼기 2예요. 얘네들이 내적해서 0이라는 것은 계산해볼까요? X제곱 빼기 1이고요.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이고요. Z제곱 빼기 6Z 플러스 8은 0입니다. 얘를 이쁘게 정리해볼까요? X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Z 빼기 3의 제곱은 넘기니까 얼마니? 1, 3, 4가 남았잖아. 4가 남았고 여기 0, 1, 9를 더해줘야 되니까 10을 더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마이너스 4 더하기 10이니까 6이 남은 거예요. 이해했죠? 그럼 요거랑 똑같은 게 답이 몇 번이죠? Y 더하기 1의 제곱, Z 빼기 3의 제곱, 6이 되는 게 5번이네요. 5번이 답입니다. 알겠죠? 자, 얘도요, 2번도요, 일단은 뭐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그냥 할게요. 그냥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P라는 점을 모르니까 X, Y, Z라고 한번 해보면, 요 P 벡터라고 하는 것은 OA 빼기 OP예요. 그럼 여기가 1 빼기 X죠. 그 다음에 3 빼기 Y고, 그 다음 마이너스 2 빼기 Z예요. 맞습니까?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는 PB 벡터는 마찬가지로 2 빼기 X.
1 빼기 y 마이너스 1 빼기 z 더하기 PC 벡터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빼기 y 3 빼기 z 이렇게 돼요. 얘를 다 더해서 9가 된대요. 크기가 다 더해보면 몇 x죠?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이고요. 다 더하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3i에다가 얼마죠? 플러스 3이고요. 그 다음에 다 더하면 마이너스 3z에다가 이렇게 나오네요. 얘의 크기를 또 구하래요. 그럼 크기를 구하라는 것은 이거 이제 루트 제곱해서 더해야 되죠? 그럼 루트에 제곱해서 더한 게 81이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제곱하니까 3x 빼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3i 빼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3z의 제곱 요거 한 게 81이라고 한 게 답이라는 거죠. 양변을 9로 나눌까요? 그럼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 z 제곱이 9다.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3인 도형의 부피를 구하래요. 요건 9를 나타냈잖아. 그럼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죠? 그럼 9, 4, 36파이 답은 4번입니다. 자, 3번도요. 얘가 지금 아까 나타내는 게 뭐라고 했냐면 이게 지금 아까 뭐라 그랬죠? AP랑 BP를 내적해서 0이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A와 B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구의 방정식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원에서도 했었고요. 그러면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을 찾아야 되는데 요 지름이라고 하는 건 일단 어떻게 되냐면 요 1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 이거에 루트를 씌워서 루트 3이 되겠죠? 그럼 반지름은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럼 도형의 넓이란 건널비를 구하는 건데 요 건널비는 S라고 한다면 요 건널비는 4파이 R, R이 얼마야? 2분의 루트 3의 제곱, 요게 답이죠? 그럼 4가 약분되니까 3파이가 답이라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9의 넓이랑 건널비까지 하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기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못 끝내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 올 때까지 끝내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